강남 압구정동의 어느 아파트 조합원이신 어르신께서 저를 1시간 동안 붙잡고 푸념 아닌 소가리를 말씀하시는데, 요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면서 앞으로 재건축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가 강남에 사니까 다들 몇십억을 굴리는 부자로 생각하고, 또 재건축 비용으로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나는 그냥 여기서 35년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이 집값이 뛰어가지고 몇십억 한다는 거야, 집값이.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다시 짓겠다면서 돈 10억을 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이 어딨어. 직장 다니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거든? 여기는 내가 35년을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거 팔고 어디 뭐 다른 지방으로 가면 편하게 산다는데 35년을 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내 고향인데 여길 두고 어딜 가냐고. 딴 데로 이사 가면 친구들도 없고 쓸쓸해지잖아. 어떻게 삽니까? 아니, 저 바른말 잘하더만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를 1시간 가까이 붙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들어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남 압구정의 경우는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른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따지면 사업성이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원인 저 어르신들의 사정이 이런 겁니다. 강남에 산다고 다 돈이 많은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건축비가 올라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재건축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은 더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또 인구도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보급률을 늘려가면서 주택수를 늘려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이게 사업성이 나오니까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받쳐줄 인구 데이터가 지금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대략 10년은 걸릴 텐데요, 10년 뒤가 되면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저는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마포구의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48명입니다. 0.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광진구가 0.45명, 부산의 중구를 보니까 0.31명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아파트를 사주죠? 자, 재건축이 가능해지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좀 더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올라야 재건축할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서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들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조합의 입장에서도 재건축의 속도가 좀 붙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익이 나진 않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텐데요, 용적률을 올려줘야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재건축의 복병이 분담금일 수 있는데 차후 미래에는 분담금이 복병이 아니라 용적률을 올려서 지은 집을 사줄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을 올려서 집을 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면 재건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과 좀 다릅니다. 일기 신도시를 용적률을 올려줘서 재건축하고 나면 지금의 그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급들의 아파트는 공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중심에서 더 먼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면 10년 후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인구 구조의 한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서울의 경우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일들이 앞으로는 아주 흔한 일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인구 절벽 속도대로 간다면 15년 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땡땡시 아파트 500세대가 전체적으로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던 그 뉴스가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 늘어나는 집수만큼 수도권에 빈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인구 구조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력의 고급화로 인해서 물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으로 또 상업용 건물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소득이 받쳐주는 부자들도 많이 있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가끔 거래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자들도 알고 보면 빚더미 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빚도 자산이다, 빚도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빚은 그냥 빚입니다. 자, 재건축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 축소입니다. 일자리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 AI가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AI에게 지구 사용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시대도 반드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10년 안에 택시기사, 대리기사도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시대이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없어질 일자리도 있고 또 반대로 다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이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는 사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적게는 3억, 많게는 55억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55억이라는 겁니다. 추가 분담금 못 내서 쫓겨날까봐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건축은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왜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고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100년을 버티는 튼튼한 아파트로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분담금이 5억, 신반포 어느 아파트의 재건축은 평수를 줄여서 가는데도 분담금이 12억이다 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재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 영상만 보시고 낼름 다른 영상 보시러 빨리 이렇게 패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표용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